안녕하십니까. 이 바네치 클리닉 대표원장 이재철입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 오카람 목사님 때부터 다니면서 지금은 안수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강남 성전에 사가라는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신학 관련 우리가 세계관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일터 선교사 아카데미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 코스인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크리스찬들 꼭 한번 들어보시면은 정말 좋은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기능의학회라는 학교 단체 회장을 맡고 우리나라의 대한기능학, 즉 기능의학이 뿌리를 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이 기능의학이라는 것은 새로운 의학의 패러다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영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성숙했을 수 있지만 크리스찬들이 육적으로 많이 병들어서 실은 사역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육이 강건해야 된다. 즉 육체 또한 주님이 스스로 강건케 만들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능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능학은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기존의 의학은 증상 개선 시켜주는 치료입니다. 즉 감기 걸리셨잖아요. 감기가 왜 걸리죠? 면역이 떨어져서 감기 걸렸다고 하지만 그 면역이 떨어진 원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감기 걸려서 나오는 증상들, 즉 콧물 나오면 항히스타민, 통증 있으면 진통제, 이 가래가 많으면 거래, 객담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약들을 투여해서 그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면 내가 병이 나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이 주신 이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 면역력은 내 몸이 최적화됐을 때 가능한 건데 그런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인데 그 원인은 찾지 않고 증상 개선하는 데만 우리는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만성질환 많이 있으신데 혈압약 떨어뜨리는 약이 고혈압 치료라고 알고 있고 당뇨에 혈당이 올라가 있으면 그 혈당을 떨어뜨린 약이 치료제라고, 당연히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가 생긴 원인이 뭐죠? 그 원인을 제거하면 쉬운 예로 고혈압이 걸리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하셔서 콜레스테롤 약을 많이 드십니다. 그럼 콜레스테롤이 정상이 되면 혈압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리스크 팩터, 사망할 수 있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의학적인 견지에서 아주 미래를 보서 본다 하면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그런 약을 먹지 않고도 혈압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미래 패러다임이 바뀐 기능의학이라는 거고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 개별 맞춤 의학입니다. 즉 이전에는 우리가 살았던 시절은 뭐가 좋다 카더라 형식이었지만 지금 맞춤 정장처럼 똑같은 진단을 가져도 치료 방법은 다 다릅니다. 얼굴 다르게. 즉 당뇨가 있어도 내적으로 당뇨가 생길 수 있는 컨디션 다 다르다 이 말씀이죠. 그럼 그 다른 것들을 원인을 찾아서 분석해서 치료 플랜을 짜서 치료한다면 그 당뇨를 약을 먹지 않아도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아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별 맞춤, 본인 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기능학적 치료고 지금 미국에서 태동해서 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집대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거를 찾는다면 지금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 만성질환이 앓고 있는 분, 특히 암 환자라든가 또한 자가면역 질환이든 면역력 저하 환자든 이런 분들이 그런 증상 개선이 아니라 이런 내 몸을 최적화시켜주는 기능학적 치료를 하신다면 훨씬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명도 길어질 수 있는 학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마켓플레이스에서 일터에서도 많은 걸 하실 수 있는 동역자가 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저는 10년 이상 의료 선교팀에 있으면서 선교팀장으로 많은 동남아부터 다녀서 의료 사역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할 사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초기지 역할을 합니다. 선교사들의. 그래서 많은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그런 선교사님을 돕는 선교사를 하는 게 저희 주님이 주신 소명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병원에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전문 병원으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고통스러운 분이 있으시다면 내방하셔서 상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하고 있는 클래식 트라이드라고 하는데, 뭐 수술이라든가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자, 그 치료를 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를 한번 암 환우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암과 내가 전쟁을 선포해서 그 전쟁이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 대학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포인트는 그런 것들 동행함에 있어서 초기에 진압이 됐을 때는 문제가 없으나 어느 정도 진행된 암 상태에 있을 때는 그런 치료, 즉 우크라이나 사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에 지면 안 되니까 계속 싸우고 하는데, 거기에 중간에 묶여있는 백성들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즉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싸우는데, 외부에서 원주를 받는데 내 몸은 황폐화되는 겁니다. 즉 내 몸이 살아야 나도 사는데, 내 몸에다가 원자폭탄 투여하고 뭐 치료하고 먹는 것으로 내 몸이 사는데 그걸로는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전쟁도 수행해서 이겨야 되는 거지만,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내 몸의 면역 컨디션부터 내 몸이 살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인데, 먹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돼서 암이 걸린 거잖아요. 근데 그 소모성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먹는 것으로만으로는 내가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내 몸에 혈액 검사를 하면 미병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병적인 상태를 건강검진하면 병적인 상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막 불편하고 아픈데 검사하면 이상이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상도 아니고 병도 아닌 이 중간 단계를 미병이라고 하는데 알로스타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상태와 병적인 상태를 같이 저희들은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합니다. 어떻게? 먹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주로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혈관 주사를 해야 되죠. 링거에다가 본인 몸에 나온 비정상 불균형에 쌓여 있는 그 진단을 뽑아서 그걸 해결하는 치료를 혈관 주사로 해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치료 플랜을 짜서 검사 결과의 원인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7가지 카테고리에서 불균형이 무엇이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순차적으로 치료를 해서 내 몸을 최적화시켜 주다 보면, 주님이 완성체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컴퓨터 스위치를 누르면 스스로 오토매틱하게 화면도 커지고 다 작동을 합니다. 저는 그 체내에 있는 불균형이 뭔가를 찾아서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해줘서 스스로 오토매틱하게 움직여주게 되면 스스로 모든 병도 나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환자분들에게는 그게 면역력을 올려주고 최적화시켜주는 치료로서 스스로 병을 극복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기능학적 치료인 것입니다. 실제로 암 치료를 많이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네. 여기서는 암 대학병원에서 포기한 암 환자도
여기서 치료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도암이나 췌장암에 걸리시면 살 수 있는 그 여명이 3개월도 채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연찮게 저희 병원 오셔서 소문 듣고 오셔서 처음 보셨던 분은 췌장암이신데 동맥으로 이 암세포가 그 주변 림프에 전이가 돼서 어떤 대학에서 하는 3가지 치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신데 지인의 소개받고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사형 선고를 대학에서 받으신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때 여기서 기능학적 치료를 해서 전이 되어 있는 것들을 다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류에 있는 췌장암이 있기 때문에 실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암이기 때문에 시간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그 다음에 아산병원에서 이 항암 방사선 그런 치료를 아주 오랫동안 했죠. 그래서 3개월 했던 분이 거의 5년 이상 생존해 계시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저희 병원 안 오셨는데 나중에 안 좋아졌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도 있고 지금도 담도암 환자인데 치료받고 계시는데 일본에 사시는 한국인 분이신데 폐, 간, 그 다음에 다른 부위까지 다 전이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인데 지금 5년 이상 되셨습니다. 그분도 전이 된 게 다 없어지고 원류에 있는 그 사이즈도 굉장히 컸는데 줄어들고 있는 것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 마지막 터미네이션이 되지 않고 있지만 거의 다른 되시는 거는 없이 일상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저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그런 치료에서 효과 있다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대학에서 하는 그 3가지 요법을 하다가 내 몸이 죽어서 암세포와 같이 운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런 치료를 하느냐 반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치료하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돼서 일찍 더 돌아가신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암 환자가 걸리신 분들은 정말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나중에 해결책이 없어서 더 이상 한가할 수 없을 때 저한테 찾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그게 아니고 암이라고 해서 그런 치료를 할 때 뇌가 살려면 내 몸이 살아야 되잖아요. 먹는 것으로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먹어라, 조심해서 먹어라,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랑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혈액검사상에서 아까 표현했듯이 병적인 상태는 안 나오고 염증이라든가 수치들이 괜찮다면 괜찮은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몸이 최적화되게끔 암 걸린 이유도 날마다 암세포 생기는데 암 안 걸리는 건 뭡니까? 면역세포들이 제 기능을 해서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안 걸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능이 깨졌다는 것은 내가 먹어서 사는데 그 먹는 것은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먹는 것으로 전쟁이 치열하게 했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외부 원자로 그것도 받으셔야 된다. 즉 내 몸을 최적화시켜주는 치료를 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최적화된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기능학적으로 검사를 해서 갭을 맞춘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 첨언을 드린다면 전쟁이 일어나면 죽은 애들이 생깁니다. 그게 염증이거든요. 그 염증, 암 환자가 사망하는 악액질, 카케시아라고 표현합니다.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염증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늘 베이스에는 절대 잊지 말으셔야 하는 것이 해독입니다. 해독. 염증이 쌓이지 않게끔 계속 그래서 간 해독시켜주고 신장 해독시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3가지 카테고리를 생각하시고 어느 병원에서든 치료하시더라도 본인이 노력하신다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사시다가 가실 수 있고 운 좋으시다면 더 좋은 암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되실 수 있고 믿음이 있는 분이시라면 신념의학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두려움에 걸쳐서 포기를 하면 절대 암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지막에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신념, 믿음. 한치의 의심도 없이 나는 그 암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늘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빨리 회복이 되고 암으로부터 완치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오면 어떻게 치료합니까? 당뇨 환자는 당뇨가 무서운 이유가 뭐죠? 합병증. 그렇죠. 합병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뇨는 우리 몸이 사는데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먹어서 산다고 표현했듯이 먹어서 필요한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ATP나 에너지, 돈을 만드는데 우리가 돈 버는 거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만드는 좋은 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좋은 피가 있기 때문에, 즉 그 피 주 성분이 세 가지잖아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물이 주 성분이지만 적혈구는 산소 영양 공급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해주는 거고, 백혈구는 면역세포 총칭이잖아요. 혈소판은 이렇게 지혈시켜주면서 뭐 응집되지 않게끔, 뭐 이런 어떤 상처나도 피를 계속 흘리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먹어서 만드는 건데, 이 피가 당뇨 환자는 어떻습니까? 걸쭉하잖아요. 걸쭉. 이? 좋은 피가 아니고 이 당으로 인해서 걸쭉해서 죽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피가 아닌 상태에서 순환이 되는데 안 돼서 당뇨 환자들은 다 막혀서, 심장이든 뇌가 막혀서 나중에 터져서도 막혀서 사망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합병증이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 합병증 다음 단계에 사망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렇다면 당뇨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먹거리,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치료의 영역에서는 좋은 혈액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좋은 혈액이 있으면 좋은 혈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좋은 혈관, 머리끝부터 발까지 그 혈관이 튼튼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혈액 정화 혈관 해독안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해서 치료를 해요. 그럼 두 가지가 있으면 당연히 그런 어떤 혈관도 튼튼해질 뿐더러 막힌 것도 뚫어주니까 수술할 필요도 없는 거고, 가장 혈액이 안 좋다고 혈액 검사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피 뽑을 때 꼭 체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피는 무슨 색이죠? 붉은색? 붉은색이잖아. 피 뽑을 때 한번 아프다고 안 쳐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세요. 시커매요. 까맣다고요.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붉은 피가 없으세요. 그럼 이건 뭘 의미를 할까? 하지만 카운팅, 우리가 혈액검사에서 여기 우리 3명이 있는데 여기 저희 병원에 10명 이상이 있습니다. 카운팅을 하면 10명 정상이에요. 하지만 아픈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 내재적 가치는 다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능을 할 수 있는 적혈구, 백혈구도 있지만 못하는 애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거는 수치상으로 혈액검사하면 정상이지만 기능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혈액 자체가 붉은 피가 됐을 때,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피 보면 아주 활력 있고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 않는데, 우리가 나이 먹어서 만성질환 있고 그러면 금방 지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단 말은 내 몸에 그런 기능을 못한다. 그 가장 밑에 베이스는 뭐냐? 좋은 혈액과 좋은 혈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망 1위부터 뭐 5위까지는 다 그런 개념 아닙니까? 심혈경의 질환과 암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도 산소영양 공급이 제대로 못하니까, 즉 군대가 가서 면역세포 가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길이 좁아져 있거나 트래픽 잼이 있어갖고 가서 치료 못하고 죽이지 못하면 그게 이제 활성화되면서 병이 걸릴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요. 또한 예.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병원에서 줄기세포 및 뇌 네, 활성화 이렇게 네.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자, 주세요. 이제 기능영역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신 몸 전체를 보고 하는 학문입니다. 그걸 여기서는 숲과 나무를 보는 학문이라고 표현하고 저희가 그렇게 표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몸은 하나인데 과가 다 나눠져 있다 보니 이 병원에서 약, 저 병원에서 약 주는데 어떻게 무슨 작용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토탈리 그 몸을 보고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먼 시각에서 전체를 보는 치료를 하는데, 이제 그런 치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노령화, 고령화 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치매 걸리신 분이 많고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매가 오는 원인도 모른다고 하는데 너무 간단한 이치, 일반 사람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뇌가 죽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늙어가는 이유, 노화도 병이라고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원인 자체를 마이크로 찾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산소영양 공급이 많이 안 되면, 즉 혈관이 안 좋다 그러면 세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좋으면은 그것도 죽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뇌혈관 해독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 혈관 자체를 정상화시켜서 거기에 필요한 산소 영양 공급,
한마디로 표현하면 최적화 치료를 하는 거예요. 몸 상태를 파악을 해서. 그러면 당연히 산소 영양 공급이 많이 나니까 내 기능이 떨어지지 않겠죠. 이미 병들어서 죽은 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예방이나 그럴 수 있는 상태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기능하는 것은 치료도 하지만 예방 관리가 가능한 거고 완전 주치의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줄기세포에 대해서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줄기세포는 우리가 줄기세포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태아에서 처음에 이 정말 정장 난장 만났을 때 그 조그마한 것들을 위해서 이 몸이 이렇게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것처럼 이 우리 줄기세포가 추출하는 것은 여러 군데 있지만 뭐 이 지방이라든가 혈액이라든가 내지는 뭐 이 배아 줄기세포, 그러니까 태반이라든가 내지는 제대혈에서 나온 이런 줄기세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난치성 질환의 영노화 내지는 재생할 수 있는 중배엽 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구성 부부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줄기세포는 실은 능력이 되신다면 맞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난치성 있는 질환에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떤 사람은 효과가 많고 어떤 사람은 효과가 적다는 그 차이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이 되신다면 줄기세포를 치료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영노화를 시켜줄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치매거나 내지는 중풍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치료를 해서 실질적으로 좋아진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뇌가 안 좋으신 분들도 실은 그런 치료를 해서 뭐 휠체어 타가시는 분이 걸을 수 있는 상태고 또 누워있는 분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상태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효과가 있고 없기 때문에 그걸 구분짓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제시해서 모든 환자들이 다 좋아진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효과 차이는 많이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몸이 아픈 네네. 아까 난치성 질병이라든가 암이라든가 당뇨, 혈액이라든가 이런 분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마디만 해주세요. 자, 병이 걸렸다는 것을 일반 사람은 그 병에 걸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 통증, 그 두려움, 그것들을 어느 누구가 절대 알 수 없고 오직 나 혼자만 감당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병도 다 나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고 내 발걸음이 주님이 주신 음성에다 잘 판단하셔서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생각과 그 다음에 좋은 신뢰와 믿음으로 따라서 하신다면 그런 병들도 극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의지하시면서 좋은 사람, 좋은 닥터, 좋은 분들을 만나서 극복할 수 있는 길들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주님께 더 기도하시고 신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